계속해서 더블 패시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문제씩 20문제가 나오는데, 그죠? 쌍쌍이에서 4개 더블 패시지 쌍이 나오죠. 4 pairs of double passage가 나오는데, 5문제 중 반드시 한 문제가 연계 문제인데, 지문이 이렇게 2개가 있으면 반드시 이 지문과 이 지문의 정보를 둘 다 취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최소 한 문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상 up to 최대 3문제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정보와 여기 있는 정보를 잘 융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를 대비하셔야겠죠. 오늘의 또 다른 또 주제죠. 두 지문의 관계를 우리가 규명할 필요가 있어요. 이 첫 번째 지문과 두 번째 지문의 관계가 responding 관계. 다시 말해 얘가 편지를 쓰면 얘가 받아치고 이런 식으로.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 사람한테 보낸 공지사항을 보고 개인이 한 명 답장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보는 걸 한 명의 답장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 그 패턴으로는 서포팅 패턴이 있는데 이 첫 번째 글에 첨부된 거 뭐 이렇게 뭐 도표, 영수증, 워런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특징이죠. 여기 첨부된 게 여기 밑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패턴으로 보통 나오는데 많이 리스폰딩처럼 첫 번째 지문이 여러 사람이 보는 편지글이나 공지사항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읽어보고 어떤 한 개인이 지원하거나 응답하거나 문의하는 그런 내용이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refer to the following advertisement and email 어쩌고저쩌고 나오고요.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메일, 두 번째도 이번엔 첫 번째 이메일, 두 번째 건 advertising. 첫 번째 advertising, 두 번째 이메일 쭉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What is stated about the condominiums for rent? 무엇이 언급되었는가 컨도미니엄에 대해서 렌트용 컨도미니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됐냐면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fully furnished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을 모든 편의 시설이 다 그 안에 갖추어져 있어서 심지어 뭐 냄비 숟가락까지 다 갖추고 있고 가스레인지 뭐 전자레인지 등등이 모두 다 갖추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fully furnished라고 하죠. fully furnished. 보통 렌트에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fully furnished란 말이 어디냐면 그대로 나와 있죠. fully furnished and equipped with household essentials.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을 다 갖추고 있다는 말이 fully furnished가 대놓고 바로 똑같이 딱 나왔죠. 이 문제는 이제 상당히 쉬운 거죠. 똑같은 단어 fully furnished를 보셨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해결이 됐고요. 두 번째는 what is suggested about Miss Mason? 정답은 C. She has chosen a two-bedroom unit. 이게 이제 연계 문제인 거죠. 보세요. 첫 번째로 우리 이제 딴딴딴 연계 문제가 나왔습니다. 오케이, 연계 문제 어떻게 해결되나 볼게요. 자, 첫 번째 지문에서는 이런 게 나와요. 이게 문제 내는 패턴을 보세요. 어떻게 나오냐면 two bedroom이면 이만큼, three bedroom이면 이만큼 이런 식으로 뭔가 정보가 짝을 지어서 나와요. 그래놓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토익에서 원래 정보를 정답에 관련된 정보만 딱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관련 없는 다른 정보도 같이 주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이제 분신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제가 만든 말로는 정보가 하나만 나오지는 않아요. 2개, 3개 막 나옵니다. 그죠? 골라야 돼요. 이걸 다 읽으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더블 패시지에서 이걸 잘 이용하죠. 이 중에서 밑에 있는 지문을 읽으면 관련된 단어가 나오게 돼 있어요. $1,150가 두 번째 지문에 있었네요. 그러면 이 둘 중에서 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위에 걸 보셔야 되고 투 베드룸 유닛인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 사람이 금액을 이만큼 지불한 걸 보니까 투 베드룸 유닛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어서 정답이 C가 되는 투 베드룸 유닛이 답이 되는 연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하나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요일로 할 수도 있어요. 한번 날짜로 할 수도 있고요. 월요일은 월요일은 파란색, 화요일은 노란색, 수요일은 검정색이라고 칩시다. 뭐 연결돼 있어. 아무거나 연결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지문에 나는 원래 화요일 날 가기로 했는데 화요일 날은 안 되고 수요일로 변경했다 이러죠. 그러면 수요일에 해당되는 게 검정색이니까 이 사람의 뭐 드레스 코드는 검정색. 이 드레스 코드라고 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보 중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이메일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고 같이 거꾸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정보가 2개, 3개, 4개, 5개 그 정도 나오고요. 그 중에 밑에 있는 글을 보고 아 이거 첫 번째 지문에 표 나오면 이거 다 읽을 필요 없겠구나. 이거 두 번째 지문 보고 이거 필요한 정보를 찾아야겠구나. 이거 포인트죠.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시험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막 표가 이렇게 크게 나왔어요. 첫 번째 지문부터 표가 나오면 절대 다 읽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지문에서 필요한 정보가 있을 겁니다. 그것만 보고 이걸 다 읽으면 시간 다 가죠. 그래서 저는 정답과 상관없는. 그러니까 원래 토익은 정답에 상관 있는 힌트를 낼 때 힌트만 딱 보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랑 같이
비슷한 내용이 정답과 상관없는 내용까지 같이 이렇게 내서 여러분이 잘 고르도록 스스로 고르도록 유도하는 그런 출제 방식을 취하는 것이 원래 토익입니다. 93번 What is Mr. Manning asked to do? be asked to do 요청, 권유, 지시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정답은 A. give instructions to the maintenance supervisor. 이 부분이 이제 give instructions 이런 표현 나왔어요. give instructions 뭔가 지시를 하는 얘기인데 이 문제가 약간 분산돼 있어요. 정보가. 자, Dear Mr. Manning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Could you let the maintenance supervisor know? 그래서 let이란 표현과 know란 표현이 같이 나왔죠. Let somebody know 알려달란 얘기죠. 알려주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주란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give instruction 정보를 줘라 to maintenance supervisor. 그러니까 could you let him know? Could you give him instructions? 이렇게 바꾸면 되죠. give instructions, give information 정보를 주다. let him know something. let somebody know. 그렇죠. let somebody know. give instruction 좀 힘들었죠. let somebody know 알리다. give instructions 모두 지시사항을 주다. 정보를 주다.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뀐 말 바꾸기에 많이 듣던 그런 문제죠. 정답은 A였고요. 94번 in the mail would anticipate 예상하다는 말 그대로 expect랑 비슷하죠. 이 문제는 여러분이 쉽게 원래부터 알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상당히 비슷한데요. expect와 anticipate는 상당히 유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expect와 anticipate가 어딘지 보겠습니다. anticipate를 한번 찾아볼게요. 문제는 쉬운 문제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I anticipate, I expect 예상한다, ing를 예상한다. 오케이. 그래서 expect는 투부정사가 나왔을 텐데 그런 차이가 좀 있긴 해요. anticipate와 expect는 비슷한 표현이다. 어휘 문제 풀었고요. 95번 What does Miss Long suggest about the units at Green Acres condominiums? 이 컨도미니엄에 대해서 뭐라고 제안하느냐? 정답은 A. They will be used soon. used란 표현이 어떻게 표현됐냐면 이렇게 나왔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I anticipate getting rental agreement. 이 부분이랑 합쳐진 거죠. 정보가 합쳐졌어요. Though we only have two more vacant rooms. vacant 비어있다는 얘기죠. 유닛이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유닛이 2개밖에 안 남았는데 I anticipate getting rental agreements signed within the next few weeks. 앞으로 몇 주 안에 사인할 것 같다. 이 방 나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뭐야? After that 그 이후에 우리는 occupancy 점유율이 상당히 최고로 갈 것이다. 거의 끝나다는 얘기죠. 지금 2개밖에 안 남았는데 몇 개 계약하면 거의 끝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완전히 계약이 끝날 것이다. 모두 다 사용될 것이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이 used를 쓴 거죠. 그래서 occupied를 대신해서 used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occupied라는 단어를 썼으면 훨씬 더 쉬웠을 텐데 used란 말을 써서 좀 어려웠다. used도 사용된다. occupied 차지한다 뜻이거든요. 그래서 A가 정답이 된 문제였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 나왔어요. 첫 번째, 96 to 100 refer to the following website post. 그렇습니다. 새롭게 나온 유형 중에 파트 7에 예년에 보지 못했던 웹페이지가 나오죠. 웹페이지. 웹페이지가 나오고 click here 이런 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익도 진화하는 거죠. 토익도 진화하고요. 제가 대학생 때 토익이 있었는데요. 그때 토익을 봤을 때는 그래서 한참 옛날 얘기지만 그때는 편지가 더 많았어요. 이메일보다. 이메일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웹페이지가 막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익도 변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2년 정도부터 전부터 슬슬 아주 천천히 지금은 대놓고 나오는데 웹페이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웹페이지가 인포메이션 기존의 인포메이션이라는 글의 종류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인포메이션의 종류 중에 웹페이지. 웹페이지는 그냥 인포메이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포스팅이 나왔어요. 포스트. 이건 뭐냐면 누가 글을 올린 거죠. 웹페이지가 웹페이지 포스팅, 웹페이지 웹사이트의 정보 이런 게 웹페이지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게 최근 트렌드죠. 역시 토익은 변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포스팅한 거죠. 글을 올린 거죠. 그래서 post by Elias Vickers 어떤 사람이 포스팅한 내용이고요. 쭉 나오고 쭉 나오고. 두 번째, 이 사람에 대해서 답장하는 거지. Post by Travis Dawson. Travis Dawson이 두 번째. 마치 이메일처럼 주고받은 그런 내용인데 이메일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나와서 문제가 96번 문제 정답은 A입니다. What is the subject of the first post? 첫 번째 포스트의 주제가 무엇이냐? A technical problem with a new tablet. 새로운 태블릿을 샀는데 태블릿 PC죠. 그것에 문제가 생긴 거죠. Failing to connect to the network가 주제잖아요. 제목이. 그러니까 failing to connect는 네트워크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고 이거는 고장이라는 걸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 failing to connect to the network이
technical problem, 기계적인 문제라고 표현이 됐을 뿐 문제가 생긴 거는 똑같죠. The problem, disconnect. problem, failed to connect. fail, problem. 실패 문제 되시죠? 97번. What is suggested about Mr. Vickers' wireless router? wireless router에 대해서 이 키워드,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텐데 정답은 C였습니다. It is in proper working order. 잘 작동한다. 와이어리스 라우터. 다시 말해 이게 뭐냐면 분배기 같은 거죠. 그래서 와이어리스를 그 인터넷 분배기 문제인가, 내가 태블릿 PC가 있는데 태블릿 PC 문제인가, 분배기 문제인가, 태블릿 PC 문제인가, 분배기 문제인가는 다른 태블릿 PC를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문제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부분이 나와 있죠. I know my wireless router and modem are fine. 이 둘은 문제가 없다. 내 태블릿 PC가 문제다. 그러니까 그 전파를 쏴주는 것과 전파를 받는 것 사이에, 데이터를 쏴주는 것과 데이터를 받는 것 사이에, 예를 들면 여러분 스마트폰이 그 와이파이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쏴주는 이 라우터가 문제냐, 아니면 내 핸드폰이 문제냐. 이랬을 때 둘 중에 하나가 문제인데, 이 중에 와이어리스 라우터를 봤더니 fine. 그들은 fine, 문제 없다가 나왔기 때문에 in proper working order로 표현됐죠. 문제 없다는 표현으로. 98번 how did both, 이게 연계 문제인가, 바로 나오죠. 연계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게 both, 두 사람의 포스팅을 비교하셔야 되죠. Mr. Vickers and Mr. Dawson tried to fix the problem. 어떤 식으로 fix the problem을 하려고 했느냐. 오케이. 여러분이 만약에 스마트폰을 열었는데 이게 인터넷이 안 돼요. 그럼 뭘 하겠어요? 첫 번째 할 일이? 정답은 D. By powering off the tablet. 그쵸. 태블릿 PC를 일단 껐다 켜보는 거죠. 혹시 모르니까 제로 세팅 해보는 거죠. 이게 연계 문제인 거는 아주 쉬웠습니다. 이번에. 왜냐면 이 표현이 그대로 나왔어요. 첫 번째 포스팅에서는 이랬죠. including powering off까지 해서 이것저것 해봤다. troubleshooting. 문제를 해결하는 오퍼레이션 해봤다. including powering off. 끄는 것까지 해봤다가 첫 번째 포스팅의 첫 번째 사람 얘기고요. 두 번째 사람도 답변하는데 나도 그거 해봤다. and powering off and turning back on the 타블렛 해봤더니 역시 다 문제 해결이 없었다. And none of them worked. 작동이 안 되더라. 뭐 해결이 안 되더라 이런 얘기죠. 두 사람 다 해본 것은 트러블 슈팅을 위해서 해본 것은 뭐야? By powering off the tablet 한번 꺼본 거죠. 이 점이 공통점이었어요. 그래서 둘 다 나와 있는, 말도 변형도 안 돼 있고, 그죠? powering off라는 말 그대로 써서 쉬웠고요. 99번. What is indicated about Mr. Dawson? 이 사람에 대해서 옳은 것은 정답이 D. He talked to a Belfort Electronics employee. 이런 문제는 어디가 키워드가 없잖아요, 그지? 하지만 분산의 법칙 어느 쯤에, 이게 네 번째 문제니까 한 전체적으로 네 번째쯤에 힌트가 있을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아주 가장 중요한 힌트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제일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죠. 네 번째 문제면 지문 중 가장 확률이 높은 것, 힌트가 5등분한 그 지점에서 네 번째 지점쯤에 요 정도의 힌트가 나올 거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마치 파트 4가 순서대로 문제가 나와서 우리가 풀 수 있듯이 파트 7도 순서대로 대부분 나온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거는 키워드가 없으니까 네 번째 지점에 보시면 이제 끝부분 보시면 이런 말 나오죠. I then called, 전화했다. The Belfort Electronic Support Department 전화했다는 얘기는 뭐야? 직원이랑 통화했다는 얘기죠. called, 전화했다 대신 뭘 썼어요? talked란 말 썼죠. 아주 자주 쓰는 방법이죠. talked on the phone 혹은 called, talk, call, speak, talk, call, contact. 그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contact, 이거는 한번 해봅시다. 왜? 워낙 많이 나오니까. contact, talk, speak, 다 그 뜻이 그 뜻이죠. 혹은 phone, 전화하다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전화했다, call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말을 바꾸려고 노력하더라. 같이 얘기했다, 전화했다. 전화는 얘기에 속하는 거니까, 그죠? 얘기하는 거를 컨택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꿀 수 있는 이유가 제일 가장 큰 범위의 컨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talk, speak, phone, 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이거 같은 개념이니까 큰 개념과 작은 개념을 같이 쓸 수 있다. 그래서 더 큰 범위의 단어를 그 작은 범위의 단어와 함께 섞어서 내는 것이 바로 토익의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과일, 사과 이런 거죠. 사과는 과일에 들어있죠. 그러면 사과를 보고 과일이라고 부를 수도 있죠. 이 과일 누구 거니? 이럴 수 있죠. 이 사과 누구 거니? 괜찮죠. 이 과일 누구 거니? 도 괜찮죠. 그러니까 꼭 말을 바꾼다는 게 무슨 다른 말로 바꾼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포함하는 더 상위 범위의 단어로 바꾸는 게 토익이 거의 90%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더 큰 범위의 단위를 말한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What does Mr. Dawson suggest? 무엇을 제안하고 있는가? 정답은 B. Downloading a software update. 맨 마지막 문제니까 맨 마지막에 힌트가 나오겠죠. 얼마나 큰 힌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편하게 생각하세요. 끝부분에 나옵니다. All you need to do is go to the tablet settings and scroll down to the bottom and click on the download available updates.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런 거지. 업데이트를 한번 받아보세요. 얘기죠. 업데이트를 받아라. 업데이트를 받으라는 얘기. 다운로드 업데이트를 하라는 얘기니까 뭐예요? 정답은 B. Downloading the software update. 그래서 소프트웨어 말이 중간에 꼈지만 업데이트란 말은 그대로 있죠. 그래서 100번까지 같이 풀어보셨습니다. 정리합시다. 파트 7은 단어가 바뀌는 패턴만 연구하면 끝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경 쓸 것이 파트 7에 나오는 단어들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구나를 계속 연습하시면 되고요. 심지어 파트 7 공부하기 싫으면 그거 정답만 연구하셔도 됩니다. 이게 이렇게 변하는구나. 꼭 풀어보지 않더라도 이게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걸 많이 하시면 아주 잘 풀 수 있어요. 아주 잘 풀게 되면 그때부터 연습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어휘력이 관건이고요. 어휘력이 없으면 자꾸 추측하게 되고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여러분 파트 7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면서 이 단어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왜 파트 7이 문제냐면 이 단어랑 바뀌는 걸 보셔야 되는데 그냥 무작위로 단어를 외우니까 이 무작위로 단어를 암기하면은 적중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파트 7을 위한 제가 강의하는 것 중에 파트 7을 위한 어휘만 골라서 한 강의도 있고 파트 7을 위한 800개 어휘 단어 스토리라고 단어 이야기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거 도움 많이 되실 거니까 파트 7 전용 단어 그 다음에 유형 이 두 가지만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유사어 이런 거 공부하시면 파트 7은 끝납니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바꾸나 말 바꾸기 그거를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정보가 분산되는 거 그 다음에 유형 정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어휘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상당히 쉬운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파트 7이 더 쉽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파트 5가 더 어려워 이러신 분도 계시죠. 여러분 각 파트별로 전략이 있으니까 전략을 잘 짜서 파트 5, 6, 7 모두 다 여러분 만점 맞는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단기 대표 강사 홍진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